안녕하십니까, 심슨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5년 국가직이 이제 곧 다가와요. 그쵸? 그래서 국가직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국가직 대비를 위한 나의 목표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 점수대별로 커리큘럼 권장 커리큘럼 및 학습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건 잠깐 넘겨주실래요? 되게 학생들이 이게 있더라고요. 내가 60점을 맞으려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80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80점이 나오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각 점수대별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점수가 나온다. 라는 거를 가장 어쨌든 간에 저를 따라온 학생들이니까 제 강좌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제 강좌를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설명하고 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목표. 내가 70점을 맞으려면 일단 어떤 유형은 우리가 조금 포기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현실적인 전략. 그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60점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혹시 연기싹이라는 거 제 수업 아세요? 연기싹은 아주 기초적인 문법하고 구문을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복합복화는 중학교 5입니다. 그러니까 60점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점수가 40점이거나 50점이었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럼 그 친구들은 먼저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뭘 공부를 했는지. 그러면 일단 아주 기본적인 문법이나 구문이 안 돼 있을 거라고. 그걸 했냐 이거야. 그럼 최소한 내 책으로 따졌을 때 연기싹은 한 2회독에서 3회독은 하셨어야 되고요. 맞죠? 자, 두 번째. 이 친구들 똑같죠? 영어가 약해. 에? 응.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친구는 중3, 고1 수준의 어휘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중학교 어휘가 잘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중학교 어휘를 했냐 이거야. 그럼 선생님 책으로 따지면 복합복화 같은 거를 최소한 3회독 정도는 했어야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심스복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아마 지금 60점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 지금 아마 심스복화 1회독, 2회독 정도 하다 말았을걸? 그치? 그 다음 이제 심슨 구문 들어가고 있는데 완전히 헤매고 있을걸? 맞죠? 그것도 단계지 뭐. 그럼 과연 여기는 했냐 이거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국가직까지. 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복화가 된다는 거는 일단 60점대를 목표로 한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쵸? 어휘가 돼야 돼요. 요거부터 좀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잠깐 잡아주실래요? 잠깐 좀 왔다 갔다 하는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가 영어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요. 자, 어휘가 두 문제 있고요. 맞죠? 자, 생활 영어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법이 세 문제가 있고요. 문법을 여기다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신유형 있죠, 신유형. 보통 신유형이 7개에서 8개 나오는데 7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기존 유형이 한 6개, 독해서. 그것도 한번 다 봐시면 되게 주제 제목. 그렇죠? 또는 가끔 일치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일치. 그 다음에 문단의 일관성. 맞아요.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순서 한 문제, 삽입 한 문제. 그래서 총 2문제. 맞죠? 그 다음이 빈칸. 이 2문제가 나와요. 그럼 봐보세요. 내가 60점이 목표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되게 평균적으로 어려워하는 게 빈칸. 그렇죠? 그 다음에 순서 삽입. 맞죠? 그 다음에 문법 세 문제. 근데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 여기 다 틀리고요. 나머지는 쉽잖아요. 신유형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쉽잖아요. 나머지를 다 맞추잖아요. 그 몇 점이에요? 그 65점입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60점을 목표로 한다라는 건 잘 생각해보면 뭔 말이냐면요. 아주 깊이 있게까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신유형 하는데 모르는 어휘가 엄청 많아.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해석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휘라는 거 요즘 많이 쉬워졌습니다만 어쨌든 1, 2, 3, 4번에 나오는 어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휘잖아요. 그렇죠? 생활 영어를 풀어가는 거야. 뭐 이건 뭐 쉽지만 어쨌든 여기도 그렇고요. 자, 주제 제목이나 일치 불일치 똑같죠. 그렇잖아. 설령 여기를 틀린다고 하더라도 뭐 7개를 다 틀리겠어요? 그 중에 한두 개는 또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어휘는 일단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60점을 목표로 한다? 피디님 다시 여기 잡아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복화랑
얘랑만 어느 정도 되면 쉬운 유형은 그래도 풀려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복화. 최소한 지금 아마 지금 1회독, 2회독에서 헤맬 거야. 근데 이거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9까지까지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5회독은 하셔야 되는데 5위라는 거는 1위회독 할 때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요. 3회독, 4회독, 5회독 할 때는 조금씩 덜 걸려요. 그리고 자꾸 5회는 써서 외우는 것보다 어느 정도 한 2회독 넘어가면 자꾸 테스트식으로 오른쪽 뜻 가리고 보면서 이건 무슨 뜻이지? 무슨 뜻? 이렇게. 그럼 좀 빨라져요. 됐죠? 자, 이거는 뭐 구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뭐 긴 구문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짧은 문장들은 해석을 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심슨 구문 2회독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문법도 제가 말한 문법 세 문제를 다 틀리더라도 어쨌든 문법도 우리가 구문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문법이 되잖아요. 그리고 꼭 문법 세 문제를 꼭 틀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한 1회독 정도. 심슨 독해 뭐 1회독 정도. 그렇죠? 오히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오히려 여기에 좀 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만할. 알겠습니까? 이만할에서는 또 우리가 특히 생활영어라는 거, 생활영어랄지, 어휘랄지, 그냥 문법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략하게 한번, 어쨌든 이 친구들은 문법 체계를 포기한다 그러더라도 어쨌든 하나 정도 맞을 수 있잖아. 운이 좋게, 어휘적인 거. 그러니까 이만할에서 그런 것들을 다뤄주는 거 꼭 해두시고요. 구독추도 그렇게 강의가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획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됐어야 되는 거고요. 구독추는 약간 이렇게 딱 보면 답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 독해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60점을 목표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점수대 관련 없이 문제풀이는 조금 감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프 같은 경우는 시즌2가 가장 쉽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동영 시즌1 정도. 요 정도는 해줘야 여러분들 그래도 60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점이라는 거는 엄청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라 요 기본적인 부분들이 특히 중요해요. 여기 부분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여기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프는 시즌2, 시즌 1, 2, 3가 있는데 오케이? 시즌2가 가장 쉬워요. 그 다음에 시즌 1, 그 다음에 시즌 3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동영어 시즌 1 정도.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주시고 간다면 60점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린 학습법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점수를 맞으려면 당연히 목표치가 높으면 그만큼 내가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여러분들 기준을 좀 잡아드리려고 오늘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됐죠?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70점대. 자, 이제 70점대라고 한다면, 그쵸? 당연히 여기들 맞추고요. 그쵸? 여기서도 우리가 한두 문제는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야 70점, 75점이 나오겠잖아. 맞아요? 70점이 6개 틀려야 되고, 75점이면 5개 틀려야 되고. 그쵸? 4개 틀리면 80점이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딱 보시면 그쵸? 그러면 요거를 포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가장 먼저 이 셋 중에 가장 정복하기 쉬운 건 제가 순서 삽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정복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5문제 중에 다 틀리면 안 되겠죠. 한 2문제는 맞을 수 있는 실력. 그 정도가 딱, 왜냐면 여기서도 내가 다 맞으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7점은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두 개 정도. 그렇죠? 여기서 하나 정도, 여기서 뭐 5개 이해되죠? 요렇게 또는 여기서 2개, 여기서 4개 이 정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도 봐봅시다. 그 70점을 목표로 한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돼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친구들은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거는 아까 말했던 연기싸기랄지 심슨 복화 같은 중학교이랄지 이런 거 다 돼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똑같아. 70점까지 가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30점인데 예를 들어서 목표가 70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까 말했던 그거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연기싸가고 복화부터. 근데 70점을 목표로 한다는 거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친구들은 기본적인 게 돼야 되죠. 기본적인 게.
그쵸? 그럼 7점을 목표로 한다는 거는 똑같아요. 이 친구들도 일단은 똑같잖아. 여기를 먼저 맞아줘야지, 여기를. 70점을 목표로 한다는 건 아직도 여기 쪽을 틀리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잖아. 그럼 먼저 기본적인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70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는 딱 요 수준일 거예요. 지금 한 60점대 이런 친구들이 50점대. 그러면 어느 정도 복화는 좀 외우고 그래도 한 4회독, 3회독 정도 했고 구문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독해에서 지금 많이 좀 막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독해가라는 게 심수구문을 배웠더니 이제 해보니까 약간 해석은 돼. 예,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쵸? 그럼 반대로 좀 빠르게 해석하려고 그랬더니 또 해석이 안 돼. 요런 딜레마죠. 그쵸? 또는 해석은 다 됐는데 시간이 걸려서라도 정작 답은 틀려. 뭐 이런 거. 문법도 뭔가 알 것 같은데 자꾸 문제는 틀리고 해설을 보면 조금 알겠고. 뭐 요런 딱 그거죠. 자, 이 친구들은 그럼 다시 보시면 9까지까지 일단 복화는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최소한 이 사람들은 진짜 5회독에서 6, 7회독까지는 복화를 하셔야 됩니다. 하라는 말은 자, 여기서 내 말은 심승 복화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른 교수님 책이 있더라도 똑같아요. 그 교수님의 책을 최소한 9까지까지 5회독에서 6회독은 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심슨 부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죠. 한 2회독 정도는 하셨어야 되고요. 그죠? 최소한 2회독. 됐죠? 그리고 7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구문이 약해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은 특히 구문 300제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구문 300제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구문이 좀 탄탄해지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법이나 순서나 빈칸에서 조금 더 문제를 맞아주려면 조금 더 구문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구문 300제 같은 거. 당연히 심슨 문법 같은 기본 문법은 한 2회독 이상은 했어야 되고요. 그렇죠? 당연히 독해도 여러분들 한 번씩 들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60점보다는 훨씬 더 문제를 많이 좀 더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심슨 전략서 정도. 심슨 전략서라는 건 이 세 개가 다 합쳐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공부량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진짜로 90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독해 문제만 한 800문제에서 1000문제는 풀어야 되지 않나. 전체 썸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풀어야지. 그다음 90점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정도 공부량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당연히 이 친구들도 마지막 정리는 뭐 이만할 정도를 가지고서 전체 총 여기는 앞으로 들어야 돼. 그리고 구독주도 들어주면 물론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프 같은 경우는 시즌 2. 그렇죠? 그 다음에 동영 같은 경우는 시즌 1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우리가 70점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에서 다시 아까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특히 구문. 알겠죠? 구문 정도. 구문을 좀 탄탄하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친구들은 여기 기본에다가 순서 삽입까지 좀 완벽해지면 안정적인 70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문법은 뭐 어쨌든 세 문제 중에 내가 하나에서 2개 정도 맞는다. 하나 정도만 맞아도 뭐 고맙죠. 빈칸도 2문제가 다 어렵지는 않거든요. 가끔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잘하면 80점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럼 다시 이 친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구문.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문법하고 독해.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특히 중요한 게 구문이고 당연히 복화 중요하고 이 2개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래 이 정도는 해야 내가 7점 정도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좀 이런 생각을 하라고요. 가장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60점대, 50점대가 빈칸 가지고 고민을 하냐고. 그거부터가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60점을 맞는 친구가 빈칸만 틀립니까? 아니잖아. 순서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가끔 주제 제목도 틀리고, 문단의 가성도 틀리고, 어쩔 때 보면 생명도 틀리고. 빈칸이 문제가 아니야. 60점은 그냥 빈칸은 틀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뭘 이걸 고민해.
여러분들 80점대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뭐가 어렵냐고. 그럼 되게 빈칸이 어려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나는 문법이 더 어렵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어, 물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제가 볼 땐 빈칸하고요. 문법이라고요. 반대로 얘는 제가 말했죠. 수업 시간에 자꾸 이야기합니다만은 독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문제 푸는 전략이 안 돼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약한 친구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구독주 들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그러는 거야. 일단은 여기와 여기는 그러니까 반타작 정도 한다면 성공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대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해? 다 맞아야지. 그러려면 일단 정확한 해석과 어휘가 좀 돼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최소한 요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나는 80점을 목표로 합니다 하는 친구들 볼까요? 뭐 이 친구들을 그럼 이제 봐봅시다. 80점이라는 거는 야, 이거는 이제 달라요. 90점도 그렇지만 포기 못합니다. 그죠? 다 다루셔야 돼요. 맞잖아. 그러더라도 틀리죠. 그렇잖아? 왜냐면 자, 문법에서 보통 8점이라는 건 뭐야? 자, 문법에서 내가 하나 정도? 여기서 하나? 뭐 여기서 그다음 나머지에서 한 2개 정도 나갈 수 있잖아. 그럼 그게 80점이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80점부터는 뭐 하나를 포기하면 안 돼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다 하면서도 하지만 다 하는데 조금씩 뭐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80점이지 그게. 달성할 때 내가 80점을 목표로 한다는 거는 80점이라는 거는 모든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다뤄주는데 완벽하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하나 군데서 빵꾸가 나는 거. 참 선생님 빵꾸라는 말 썼었고. 그쵸? 그렇게 해서 4개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80점을 맞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 해주셔야 됩니다. 80점부터. 자, 그러면 똑같지. 자, 이 친구들은요. 최소한 심슨복과 같은 어휘들을 최소한 7회독에서 8회독 이상은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7회독, 8회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수능 때 굉장히 어휘 많이 했는데, 그럼 그 친구는 다르죠. 내가 말하는 건 수준. 이해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수능 때 어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 친구는 뭐 심슨복과 같은 거 한 3, 4회독만 하면 되겠죠. 제 말은 뭔 말인지 알지? 약간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올라온다고 했을 때, 자, 그 이야기고요. 당연히 이 친구는 구문이 탄탄하셔야 됩니다. 구문. 문법도 탄탄하셔야 됩니다. 독해도 어느 정도는 탄탄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도 똑같습니다. 일단 가장 강력한 거는 구문. 그래서 이 친구도 똑같아요. 일단 구문 300제 당연히 들으셨어야 되고요. 당연히 문법 포기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심슨 문법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문법 300제를 통해서 문법까지 반드시 들으셨어야 하고요. 오케이? 독해도 내가 포기 못한다고 그랬잖아. 독해 300제까지를.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걸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없는 친구들이 요 정도까지는 공부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제 말이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교수님 500제 봤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요건 달성한 거잖아. 했고 여기도 지금 우리가 독해가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달성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게다가 심슨 전략서에 있는 문제까지도 풀어 써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공부량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뭔가 전체를 다뤄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친구들은 시간 배분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이제 80점이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찍는다? 그러면 일단 이것도 큰 저한테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하프 같은 경우는 시즌 2, 시즌 1 정도까지는 가셔야 되고요. 오케이? 동영도 시즌 1까지는 다 푸셨어야 됩니다. 그 당연히 이 친구도요, 마지막 마무리로 이만할 정도 하셨어야 되고요. 이 친구들도 구독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량은 돼야 80점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꾸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몇 점이 나오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절대적인 공부량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오케이. 그래서 80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문제량도 독해가 여기 봐보세요. 여기 300대 정도, 300문제 정도 되죠? 여기가 그래도 한 100문제 정도가 될 거예요. 심슨 문제, 독해가. 정확하게 안 세봤지만 여기서 심슨 전략서에서도 아마 독해가 한 60문제 정도는 될 거고요.
하프 독해가 신경향까지 합치면 6문제 정도, 20회면 6, 22, 여기가 120문제. 그죠? 여기까지 합치면 240문제. 맞죠? 동영 시즌 1, 2면 보통 이제 우리가 10회라고 치면 8회가 갈지 10회 갈지 모르지만, 그러면 독해만 따졌을 때 13문제, 10회면 130문제. 그렇죠? 이렇게 더해, 계산이 어렵다. 자, 독해만 300문제. 여기 300문제, 240문제, 여기 130문제 곱하기 2니까 260문제. 맞죠? 여기 160문제. 요것만 더해도 얼추 800문제, 거의 900문제 가까워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는 풀고 나서 뭔가 그래도 내가 80점을 바란다, 안 바란다가 돼야 된다고. 전체 썸으로. 근데 이것도 안 해놓고 뭐 80점을 바라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 이해되세요?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다시 선생님 저는 수능 때 1등급이었는데요. 뭐 몇 가지 필요 없죠. 이 정도 양은 필요가 없는 거고. 자, 이해는 되셨죠?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80점을 맞으려면요,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고 문제풀이도 절대적으로 많으셔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90점대. 90점대는 말할 거 없죠. 진짜 많이 하셔야죠. 그렇죠? 일단 뭐, 심슨복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심슨복은 당연히 90점대를 목표로 한다면 이건 진짜 10회 독이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심슨 뭡니까? 심슨의 기본서 돼 있어야 되고요. 아마 9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되게 재생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다는 따로 기본 강좌는 안 적었고요. 심슨 전략서 정도로 아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구문 300제, 문법 300제, 독해 300제 하셔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당연히 하프 시즌 2, 1, 3 다 하셔야 되고요. 동영 시즌 1, 2, 3 다 하셔야 되고요. 원투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만을 하셔야 되고, 특히 구독주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이 친구들도 구독주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좀 완벽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90점을 목표로 하고, 사실은 90점대, 그게 90점대를 가려면 여기에 플러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혹시 다른 교수님 거 부족하다 생각하면 다른 교수님 것까지 포함해서 알파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90점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봐. 90점을 목표로 한다는 거는 2개 틀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대개 문제를 풀다 보면 정말 물론 문제마다 다릅니다만은 진짜 어려운,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80점대 맞는 친구들도 되게 아리까리한 문제가 4개 정도 나와요. 그 중에 2개를 맞춰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래야 90점이라는 소리잖아. 2개를 틀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만만한 점수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완벽해야죠. 그렇죠? 어느 정도 공부가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웬만한 건 다 맞으셔야 되고요. 이 중에 특히 어려운 게 하나씩 나올 수 있잖아요. 빈칸 진짜 어렵게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문법도 진짜 어렵게 하나 나올 수 있고, 그런 거 운이 나빠서 틀리는. 이 정도 실력이 90점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진짜 이 친구들은 독해만 따졌을 때 거의 한 1000문제에서 1200문제는 풀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1000문제에서 1200문제라는 거는 아주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올라왔을 때의 이야기예요. 오케이? 뭔만 이해되셨습니까?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점수를 여러분들이 내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공부량은 이 정도가 돼야 된다. 물론 이 공부량에는 내가 기존에 공무원 하기 전에 내 영어 실력이 얼마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아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보면 특히 점수대가 낮을수록 학생들이 뭘 공부하고 뭘 포기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나눠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60, 아까 말한 우리가 60점대를 목표로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목표를 낮춘다고 60점 미만으로 낮추지는 않겠잖아. 그럼 일단은 요거부터 완벽하게 가시라고요. 여기부터. 여기는 왜? 쉬우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정복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법하고 빈칸. 굳이 순서 가면 난 여기를 먼저 가라 그러고 싶어요. 문법은 3문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칸. 알겠습니까? 요렇게 정복을 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알겠죠?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좀 알겠죠? 이렇게 하면서 먼저 내가 맞을 수 있는 것도 완벽하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정복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최소한 이제 여러분들 1월부터는 내가 아무리 기초가 약하더라도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어느 정도 문제풀이가 들어가셔야 돼요. 보면 제가 물론 뭐 하프를 많이 풀지 마라 라고 해서 그거는 제가 7, 8, 9, 10 이야기고요. 지금부터는 내가 기초가 약하더라도요.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1, 2월은 하프 일주일에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이. 기초가 아무리 없어도요. 한 회분 정도에서 2회분 정도는 푸셔야 돼요. 다만 기초가 너무 없는 사람들은 하프를 복습하는 데 포커스 맞추지 말고요. 그냥 한번 문제를 풀고 내가 최소한 문제 푸는 감을 잃지 않겠다라는 느낌으로. 알겠죠? 하프를 한 회분 풀고 복습은 그냥 내가 틀린 것 중심으로만 본다? 그래서 복습은 좀 1시간이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프 풀고. 저는 한 3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습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아까 말했지만 기본부터 닦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어쨌든 간에 문제풀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씩 하프나 동형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굳이 말하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상적인 게 아니라 마지노선이라고 한다면 1월에는 하프 1회분, 2회분 정도 기초가 아주 약한 학생들이 2월 최소한 2월부터는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동형 한 회분 정도는 꼭 풀어보고 3월 돼서는 본격적으로 하프랑 동형을 좀 많이 비중을 둬서 풀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이렇게 점수대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은 다시 뭐냐면 내가 이 점수를 맞으려면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공부량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또 다음에 다른 걸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